근데 이제 전에 말이죠. 이재명이가 그 박근혜 탄핵할 때 보면 자기가 범법지 않은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대통령 중이라도 그다음 내가 구속도 해야 되고 그래 조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했죠. 그 영상 좀 한번 틀어주실래요? 그 이게 제가 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한번 좀 틀어주세요. 이제는 정말로 평등한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평등한 나라, 법 앞에 평등하고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 박근혜를 청와대 정문을 나선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냅시다, 여러분. 대통령도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법 앞에 평등하게 죄를 지면 처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조사는 강제 수사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대통령이 죄를 지었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도 안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잠깐만. 그 앞에 좀 다시 한번 좀 들어봐요. 그 앞에 보면 대통령이라도 강제 집행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죄를 지었으면은 대통령도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법 앞에 평등하게 죄를 지면 처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조사는 강제 수사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강제 수사까지 해야 된다. 자기 입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입으로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들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대통령이 죄를 지었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도 안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소추가 금지될 뿐 수사가 금지되는 건 아니니까 그 수사에는 강제 수사, 압수수색, 뭐 체포, 구속까지 포함이 되니까 인위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잡아다가라도 수사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공화국이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꼭 증명해야 됩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 판결할 수 있는 그리고 재판을 열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국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회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법 앞에서는 많이 평등한다는 걸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이 법을 더 존중하고 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오늘 재판도 지금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이재명은 빠져 있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사람들이 재판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 게 민주국가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은 감옥을 가자. 왜 우리는 훔치는데 감옥 가고 대통령 감옥 가는 겁니까? 자, 이걸 보면서 목사님 지금 누가 감옥 가야 됩니까? 당연히 뭐 죄 지은 이재명이 당연히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 이번에 판결문 보면은 이재명의 이름은 명시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읽어보면은 100% 그는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문이 돼 있다, 그게. 네네. 그러니까 뭐 참 모든 것은 이재명 그 시장 재선하기 위해서 또 뭐 이 모든 것 수뇌부가 결정한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유동규조차도 그냥 거기에서 중간 관리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당연하게 성남시에 소속된 토지개발 공사인지 뭐 그런 도시공사인지 거기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총 책임자 최후의 결재권자를 바로 이재명 시장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이재명 스스로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이 모든 내가 설계했다 그랬어요, 그걸. 강제 집행해야 되고 강제 구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성남시 그 대장동 하는 것도 자기가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일단 배임자로 걸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중령의 현장 구속했기 때문에 이 최종 책임자는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는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럼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법원이 추상같이 배임자로 현장을 구속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바로 이재명 시장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가 이 사람들이 재판 중지법 뭐 그걸 갖다가 너무 노골적이니까 아예 국정안전법 하다가 그러니까 또 청와대에서는 아이고 막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는 식으로 저끼리 또 치고받고 싸워요. 그보다 더 좋은 법이 있는데 공소 취합법 해보면 되는 게는 검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소리도 없이 하려고 하는데 이 정책력을 눈치 없이 떠벌려 가지고 오히려 야당을 자극하고 국민을 자극했다는 거라 이게. 그래가 저끼리 지금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그 김정숙 옷값 그 특활비 그거 각하시켰더라고요. 근데 그래. 그걸 다시 재고발을 했는데 여기 한번 지금 연합뉴스에 나왔는데 11월 3일 날 검찰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어요. 올려보세요. 여기 보면 경찰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검찰에게 검토 결과 재수사 필요하다. 검찰도 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검찰이 절하겠죠. 그러니까는 경찰이 뭐 졸속 처리하고 그냥 좀 올려보세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제대로 뭐 수사도 안 하고 그냥 그 내버리죠 저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수사했고 그다음에 그 뭘 했냐면은 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자 밑에 한번 쭉 내려보세요. 예, 거기 보면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재임시 의상을 샀는데 특활비를 지출했던 의혹을 받았고 2020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고발했는데 당시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료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하고 해명했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예. 한번 또 올려보세요. 쭉 올려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검찰한테 이제 다시 제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이 법에 따라서 지금 재수사를 요청했고 검찰도 재수사하겠다고 그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뭐 같은 이재명 정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참 정치적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것도 맞아요. 정치 결단 없이 뭐 하는 게거든. 맞습니다. 그렇게는 주는 거는 전 정권하고 각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하고 네, 네. 문재인하고 각을 세우는 것인데 그걸 각오하고 이렇게 검찰이 저래 했다고 그렇게 보고 이것은 바로 지금 현재 이 문재인 그리고 김어준 정청래로 이어지는 이 삼각 세력하고 이재명 세력과의 정치 파워 게임의 연장선이 아닌가. 이번에 뭐 1년에 그저 아까 말한 그 뭡니까 그 국회에서 그 정청래가 만들려고 했던 뭐 국정안정법이나 무슨 뭐 재판 중지법 이런 거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정청래가 튀기태가고 말이지 그거 비서실장하고 사퇴질까지 하고 이랬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이것이 연장선상 아니겠나 싶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예. 그 목사님 그 저기 그 저 뭐야 그 태극기를 예. 그 경찰이 밟는 거 그거 동영상 한번 떴죠 유튜브에서. 예.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서민위에서 고발을 했더라고요. 예. 잘해요. 서민이가 예. 거의 뭐 유일무이한 그런 지금 현재 이 악의 세력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해서 고발 조치하는 참 서민이에게 우리는 격려를 하고 아주 높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직화되어 있고 많은 애국 변호사들이 거기에 감명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게. 그렇죠. 법률 자문 다 받고. 예. 그러니까 태극기 짓밟기 영상 제작자 경찰 고발한 거야. 왜냐하면 국기 모독하고 명예훼손 혐의했는데 그래서 아 이거 중국 애들이 한 거 아니야? 그렇게 내가 이제 물어봤더니 예.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야. 예. 저쪽 좌파 애들이 예. 보수 우파를 갈라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네. 태극기와 성조기가 상징이잖아. 네. 그래 저것들은 이제 태극기를 짓밟게 하고 지금 어제는 또 무슨 그 어떤 기관인가 지방 어디 행사하는데 오성원기 중국기를 갖다가 올리다가 막 비난하니까 그걸 내리고 그런 짓거리를 네, 하더라고요. 그건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올려보세요. 여기 올려보면 저렇게 밟고 있는 거. 저런 놈들을 네, 갖다가 대한민국에서 쫓아내야 되지. 왜 저 대한민국에서 비싼 밥 먹고 살아? 대한민국 안에서. 그래서 시민단체가 최근 틱톡 등 SNS에 확산되고 있는 경찰이 중국인의 태극기를 싫어한다. 대통령도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응답하는 장면이 포함된 태극기 짓밟기 영상 제작자를 경찰에 고발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영상 제작자가 국기 모독죄고 명예훼손이다. 그러면서 서민이가 해당 영상은 거짓으로 제작돼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고 경찰 명예를 실추시키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이게 태극기를 짓밟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거 한번 그 동영상 한번 좀 틀어줘 보세요. 네, 그 다음 거가 요 내용에 대해서 동영상 나온 거 있죠? 네. 왜 태극기를 빼앗아서 발로 밟는 거예요? 중국인이 태극기를 싫어합니다. 또 대통령님도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저런 새끼가 어디를 저기 개새끼 저거 진짜. 아니 뭐 저런 새끼 경찰이 저게. 그러니까 저게 나는 저거 처음 봤거든. 저 처음 보셨어요? 처음 봤어 저거. 국기 뺄락하는 경찰을 봤는데 발로 저 새끼 좀 미쳤다 완전 저거. 다시 한번 틀어줘봐. 우리 저 홍동명 목사님 처음 봤다네. 아니 뭐 저런 자식이 있어. 저기 경찰 아이가 저거. 왜 태극기를 빼앗아서 발로 밟는 거예요? 중국인이 태극기를 싫어합니다. 또 대통령님도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야, 제가- 뻔뻔스럽네 저거. 그래서 제가 그 마크를 예. 봤어요. 경찰 마크를 봤는데 우리나라 경찰 마크가 아니고 예. 중국 마크더라고. 중국 경찰. 그럼 중국 공안이란 말이가. 공안. 그래서 저게 조작이냐?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요걸 만든 사람이 요거는 어떤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국가 모독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이건 나도 보기 경찰 마크는 아닌 것 같아. 예, 아니에요. 우리가 자세히 봤는데 예. 내가 그 확인해 보니까 중국 마크예요. 중국. 참 기가 예. 막힌 놈은 나라네. 공안 정국.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그래 경찰까지 오해를 받도록 저래 하네 제가. 그게 저게 어떤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 자꾸, 보기.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그 좀 제작한 사람의 의도를 이 사람을 잡아보면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이야 참 희한한 놈의 세상이네 저거. 그래서 아주 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상당히 지금 아주 압도적으로 저 잘 새끼들 싸우고 내버리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아니면 경찰 복장 비슷한 걸 입고 먼저 덮으시고 하나의 나름대로 목적으로 퍼포먼스를 냈네. 그렇겠죠. 예. 네네.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이번에 뭐 여러 군데 지금 저 중국기가 막 걸려 있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그냥 가볍게 지나갈 그러니까 아닌 제2의 것 같아요. 홍콩화 되는 그런 지금 과정 속에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와 있는 조선족들도요. 우리 동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철저한 공산주의 세뇌된 사람들입니다. 조선족들이. 내가 중국 뭐 여행 다 가봤겠지만은 가끔 하다가 중국 조선족 가이드를 많이 하잖아요. 가이드 하면은 오히려 한족 못지않게 신핑이를 좋아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더라고요. 네. 그 참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 박혜룡이라 그 시민단체에서 마약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박혜룡이를 고발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것도 미치고 돌아오는 인간이지 그래. 대통령이 뭐 할 거 없어가 마약 수입해가지고 무슨 기업하는데 자금 쓰려고 그랬다. 이러지라 하잖아 저게. 미쳐도 보통 미친 인간들이 아니에요 저게. 저런 게 무슨 나라에서 큰 일 한다고 저 온 대통령 떠봐주고 거기에 특별하게 무슨 마약 수사하는데 거기가 조사하라고 이 문제에 둘이 붙여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을 수입해서 그래 마약 수입해가지고 기업령하고 이 자기 정치 자금 쓰려고 했다 이거지 지금. 그렇죠. 돌아서 완전히 지금. 좀 미친 거 미쳐 돌아가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싸워주는 데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어때요, 목사님? 그렇게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금 신문에도 계속 보도되더라고 서민위원회가. 네. 나머지는 사법정치를 하는 데가 없잖아요. 거의 독점하는 거예요. 독점. 자유우파를 전체를 대표해가지고 반국가 세력 내지 종북 세력, 친중 세력 그리고 이들이 자행하는 이 국가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서민위원회가 많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선두에 서가지고 저렇게 하는 걸 볼 때에 우리 김순환 사무총장이 참 대단하다. 그 부부간에 부착무수가 돼가지고 같이 애국하는 걸 볼 때에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는 전화가 와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그래. 아니 당신이나 나나 같이 가서 죽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시민단체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그 요즘에 아주 자유일보가 상당히 내용을 충실하게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유일보도 무슨 일반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저런 밋밋한 기사를 실으면 여기 할 맛이 안 나죠. 네. 그렇게 가려운 데를 국민이 원하고 알고 싶어하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우리 여기서 같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토크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자유일보 일면으로 들어가서 보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한국이 원하면 핵무장 지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그 누가 대신해서 했냐면 프레드 플레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이 얘기를 했네요. 에? 그래 뭐 저 사람도 현재는 뭐 트럼프 측근에서 그렇게 보좌하는 역할은 아니지만은 일기 때는 그래 했고 지금도 뭐 측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트럼프는 한국이 핵무장을 원하면 언제 지지한다 이런 말했지만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이 입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 그리고 또 의회가 있잖아요. 그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을 갖다 인정한다 하면 천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노골적으로 이제 핵을 갖다 뭐 확산시키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정책은 무조건 핵 확산을 막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저기 보니까 그 바이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미 전술 핵 배치 요구에 바이든이 격분을 했다는 거야. 근데 트럼프는 한핵 보유에 바이든처럼 강력한 반대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트럼프가 주장한 게 아니고 저 있는 그 누구야 그 프라이츠가 이제 자기 의사를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그냥 트럼프 또 이럴 것이다라고 그냥 이야기한 거죠. 네. 이런 유의 말들은 뭐 미국에서 전부터도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연구소 그런 입장에서 한국에 이제는 핵무장을 용인할 때가 안 됐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은데 그 현실화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일단에 보면은 그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개방적이며 한국의 핵무기를 원한다면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3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한국이 핵무기를 원한다면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식적인 정책 선언은 아니고요. 그렇죠. 뭐 아니고 그냥 사적인 사견입니다. 저거 사적인 사견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미국의 중요한 어떤 회의를 거쳐서 결의된 사항도 아니고 저런 거는 그냥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기대하다는 또 큰 지금 헛물만 들이킵니다. 네. 그 미국이 이번에 뭐 핵 추진 잠수함을 했는 것 가지고 우리나라 오해하는 사람들 거기 핵무기 탑재하는 걸로 핵 잠수함이라고 하니까 핵무기를 사용하는 잠수함으로 착각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력만이 디젤에서 핵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제한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적 재래식 잠수함에 사용하는 그런 저 미사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면을 좀 봐주세요. 이면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면에서 미 국방에서 한국 핵잠수함 그 도입 적극 지원 수상 전투함 협력 확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이런 말이 나와요. 그 1단에 그 두 번째 단에 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 협의회 뒤 가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나라 사실상 그 핵 잠수함 만들 준비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네. 했지만 아무리 만들어 놔도 거기에 미국의 승인 없이는 그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미국이 승인하고 거기에 핵 연료를 미국에서 공급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만들어봐야 헛일이야. 그래 우리가 준비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공개석상에서 회의 서두에서 그냥 전 세계를 보는 앞에서 말을 그래 했잖아요. 네. 미국 보고 핵 연료를 좀 공급해달라, 승인해달라. 핵 연료를 공급해달라. 핵 잠수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거든 그게. 그런데 미국은 알아서 해라라고 핵 잠수함을 미국 필리 조서서 하나가 인수해는 거기서 만들어. 그런데 그 조서에서 핵 잠수함을 만들 시설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 도크가 없죠. 도크 없어. 나 직접 그 구글 어스를 통해 확인해 봤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여기 보면 핵잠수함을 승인하게 되면 연료에 대한 핵에 대한 재처리도 문제고요. 그 이게 굉장히 그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런데 왜 트럼프가 이런 그 신호를 보내줬을까요? 그때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네. 그건 바로 이 신빙하고 회담하기 직전입니다. 그게 네. 회담하기 직전이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한국과 또 신빙과 회담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한국에 미국이 핵잠수함을 도입시킨다. 또 이렇게 말했거든. 이재명이가 네네. 우리 동해안 서해안 일대에 지금 중국이나 북한의 핵잠수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없다. 우리는 이거 막을 수 있는 그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핵잠수함 만들면 거기 핵연료를 좀 공급해 달라. 이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시진핑 듣고는 아주 중국 입장에서 난색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 겨냥한 거잖아요. 핵잠수함이 들어가지고. 그렇지. 그럼 우리나라 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일본도 핵잠수함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뭐 동북아시아 일대의 바다는 완전 핵잠수함으로 울거리는 겁니다. 러시아 가지고 있지. 북한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지. 중국 가지고 있지. 그럼 뭐 우리나라 일본만 없는데 두 나라 다 허용해 잡버리면은 중국이 압도적 우위에서 이제 끝나버리는 거 그게. 동북아시아에서. 그래서 아마 시진핑을 그 시점 자체가 시진핑을 겨냥한 핵무장도 뭐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은 자 우리는 여차하면 한국의 핵무장까지 가능해 이렇게 떠벌려 가지고 중국을 하게 하면 고도의 지금 긴장과 불쾌하도록 그래 만드는 거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협상 지렛대로 쓴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야 한국에도 핵무장 할 수 있어. 이거 열어둘 수 있어. 한 거지. 오케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독자 핵무장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리고 이 확산 그리고 핵 재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난해한 문제들이. 그 난해한 문제고 그러면은 이란 지금 핵 만든다고 지금 제재를 계속 하잖아요. 네. 이란은 지금 현재 그 20% 뭡니까 그 농축할 수 있는 그 프로테이저가 있더라고. 농축할수록 핵무기에 가까워지는데 네. 이란은 그거지 해도 핵무기는 안 만들 테니까 우리는 그거지만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도 노하고 지금 폭격했잖아요. 그래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하면은 당연히 뭐 너는 뭔데 한국은 뭔데 거기에 제재를 예외되느냐. 북한도 제재받아가 나라 펄썩 망했는데 한국 IAEA라는 미국이 물론 주도하지만은 미국만의 단독 기구는 아니잖아. IAEA가 네. 전 세계 모든 핵을 갖다 사찰한 기구가 IAEA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한국도 당연히 사찰 받아. 그럼 한국도 제재해. 이런 여론이 국제적 형성돼 보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하고 중국에 대해서 어떤 압박 카드로다 이거를 내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고 사실상 공식적인 핵 인정 국가는 안보리 상임위에서 5나라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요 5나라만이 공식적인 핵 보유국입니다. 나머지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그 뭐 묵인돼 보는 거고 그러나 공식적인 핵 보유국가는 아닙니다. 거기도 비공식의 핵 보유하는 거지 그게.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 아예 인정도 안 되잖아 그게는. 네. 그래 지금 이제 계속해서 비공식적 핵 보유국이라 인정해달라는 그런 코를 계속 보내는 거죠. 이스라엘은 뭐 있는지 없는지 뭐 NCND 정책을 갚으니까 뭐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는 그런 체제로 대체를 가지고 있겠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한 번도 우리 핵가 있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보면 한국의 지금 이재명 정부나 이 전에 문재인 정부 때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네.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지난번에 평택을 미국에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왜 평택에 내놔라 하느냐. 미국은 어차피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그리고 군산과 오산에 있는 미 공군 이 군사력은 결국에는 북한보다는 앞으로 미국의 주적인 중국과의 일대 전쟁이 벌어질 때에 그 전투 기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럼 우리나라 좌파 정권은 그거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까지는 중국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한테 넘겨라 이 땅을. 그러면 자유롭잖아. 그러면 미국이 자기 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 개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용산이 미국이 쓰고 있던 용산을 중국에다가 바로 거기 국방부 있는 그 앞에 1564평인가를 중국한테 팔아버렸단 말이야. 예? 예. 땅이? 그러면 그게 미국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쓰겠다 할 때 안 주겠다 못 주겠다 그랬잖아요. 노무현 때. 그리고 우리가 시설해 주니까 글로 이사 가시오. 그래서 평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중국에다 팔았단 말이야 이걸.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저 친중 그 정권 그 시즌 2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의 어떤 밀거래가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중국과 관계를 갖다가 이 계속 과속해 가지고 한미 동맹 체제를 벗어나는 거는 이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것도 개인에게 판 게 아니고요. 중국 중국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죠. 국가에다 팔았어요. 뭐 중국은 어렵고 그런 거죠, 그게. 아니 이게 한국에 다른 데서 살 때는 물론 개인이 사도 중국 땅이잖아요. 원래 거기 사유재산 예. 인정 안 하니까.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샀죠, 예, 국가. 용산의 기지만큼은 국가에서 샀다니까. 중국 예. 국가에서 개인을 시키지도 아니하고. 아, 평택 주변에도 중국이 많이 사놨을 겁니다. 부동산. 예. 거기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미국이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평택을 우리한테 내놔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평택에 우리한테 넘겨라. 뭐 넘기고 안 넘기고 안에 뭐 지금 한반도에 그 미국 군사력을 저 강화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 미군을 또 어떻게 철수시키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그런 거 국민들이 정서가 안 맞으니까 말은 못하지만은 어떻게 미국을 괴롭혀가지고 귀찮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스스로 보따라서 나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 세력들은. 말은 그냥 한미 동맹 어떻고 저떻고 떠들지만은 귀찮은 거야 한미 동맹. 아 그런데 우리가 그 한미 동맹의 그 계약서를 제가 보니까 그것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 태평양 일대의 모든 그러니까 한미 예. 그리고 상위 그 조약이 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예, 예. 상호.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침략당하면은 우리나라가 전쟁에 들어가면 미국이 들어오고 미국이 관할하는 거는 한반도뿐만 아니고 태평양 일대입니다. 맞아요. 태평양 지금 인도까지 펼쳐 인도 태평양을 가잖아. 인도, 호주 다. 그렇죠. 대양쪽 네. 태평양 일대 전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게 미국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이 한반도를 벗어나서 대만에 되든 남중국에 되든 어디가 되든 간에 미국이 전쟁하는데 한국도 함께 해라. 이게 상호입니다. 상호.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미국은 그저 한반도에서 주둔하면서 북한의 침략만 막는 데만 거기 해야 된다. 요 좁은 개념을 가 있는 거라. 네. 이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만들 때부터 이 범위를 갖다 태평양 일대를 막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중국에서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면 먼저 한반도부터 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치겠다 말하는 적은 없고 대체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묶어두기 위해서 중국이 대만을 치기 전에 북한을 부추겨 가지고 극렬한 국제적 도발을 하든지 전면 남친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여기서 반대에서 한반도 쿵짝쿵짝 하면은 여기 있는 미군과 한국군은 대만 전쟁 개입 뭐 하잖아요, 자연적으로. 여기 전쟁 벌어졌는데 무슨 주한미군이 거기 대만 가느냐 이게 놔두고. 그러니까 뭐 하니까 아마 여기 발 묶어 놓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한반도에도 전쟁이 휘말린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만하고 중국하고 뭐 세싸면 된다 하지만은 거기에 벌어지면 자동적으로 전쟁이 휘말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태평양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간섭하게 돼 있더라고 국방 조약이. 뭐 대체로 이제 미국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으로 맺어 있잖아요. 일본하고도 마찬가지고 필리핀하고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과거에 엔저스 조약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하고 방위 조약을 맺어놨어요. 그래 미국의 제우선 동맹 국가는 한국, 일본, 호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대체로. 네. 뉴질랜드는 자체 국방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호주하고 붙어가 함께 가는 것이고 거기는 뭐 미국과 그 함께 가는 영어권 사용하는 개신교 나라가 연방체 비슷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군사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 언제든지 미국이 전쟁하는데 호주가 개입하는 적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호주는 사실 외부에 침략받을 염려는 그렇게 없거든. 바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호주는 항상 전쟁에 우리나라 전쟁, 아프간 전쟁 전부 다 가입하는 겁니다. 하는 이유는 미국과의 그 같은 백인이고 영국이 뿌리를 앵글로색슨족이고 영어를 쓰고 개신교의 중심의 사상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쟁을 해야만 국민들이 결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시로 전쟁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 핵 잠수함을 용인을 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한반도가 아니라 태평양 전체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죠. 뭐 그렇지. 한반도 해봐야 바다가 얼마 된다고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무슨 핵잠수함 필요합니까? 이 핵잠수함 하려면 대양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그게. 남중국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가는지 오는지 모르잖아 그거는. 그 지금 북한에서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기를 원한다고 그런 그거는 뭐 얘기를 폼페이오 장관이 거의 자서전에 썼어요. 그거는 맞아. 100% 그건 사실일 겁니다. 그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야. 그거는 중국이 퍼뜨린 소문이야. 한반도에서 미군이 떠나가는 거 북한이 좋아할 것이 우리는 아니야. 만일의 경우에 한반도에서 미군이 떠나가 버리면은 우리 북한은 중국의 티벳과 같은 입장이 될 것이다. 중국이 통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는 겁니다. 중국은 북한은 자나깨나 그걸 김일성 때부터 그걸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의 원수라 가르잖아요. 그 중국은.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국방부라든지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치권에 있는 지금 이 좌파 정부는 전체적인 맥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지금요. 아주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 좌파들은 항상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외눈박이입니다. 외눈박이. 전체 그림을 못 보고 자기들 편중된 과거의 주사파 활동할 때 그 테두리 안에서 세계를 보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그냥 보통 시각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다원화되고 이렇게 참 복잡한 이 세계를 갖다가 주사파 김일성주의 그 사상으로 교육받았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저것들이 나라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니까 나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런 집단을 갖다 권력을 만든 이 국민들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물론 뭐 우리는 항상 부정이라는 그 전제 붙지만 지금도 여론조사 그 상당수가 지지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있지. 보수 집단에서 조사한 것도 마찬가지야. 맞아요. 그러니까 저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언론이 지를 만드는 겁니다. 거짓된 언론이. 그것도 이거 돈 갖다 퍼주니까 퍼져 그좀 무지한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돈 없는데 아들도 용돈 안 주는데 나라에서 10만 원 20만 원 주니까 이보다 좋은 거 없는 거야. 계속 이재명이 잘한다는 거지 계속. 그 뉴스는 계속해서 찬양하는 뭐 텔레비전 뉴스만 나오지. 그 사람이 유튜브를 봅니까? 맨날 그 9시 뉴스 그거나 보고 뭐 세상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거짓 뉴스를 보고. 맞아요. 그렇죠. 자, 이 상황이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전체 광화문에 나와서 함께 싸워주고 기도도 하고 또 지역마다 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면 자유일보의 그 일면 하단을 좀 보면 거기에 그 IQ 276인 김용훈 저분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IQ 그 공식 공인된 276이라 네. 우리는 뭐 저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라서 네. 이번에 기사 나오니까 알고 정말 276까지 IQ가 올라갈 수 있는가 했는데 이 사람이 국제 그 검증기관이 있는 것 같아 거기서 네, 네. 거기서 확정했는 기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그런 테스트하는 기구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만점을 맞았다는 거라 만점 퍼펙트하게 그러니까 극히 드문 천재 중에 천재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래요.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호주에 활동하는 중국계 호주인이 230으로 제일 높았는데 이 사람이 무려 36이나 경신해가 276이 되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는 인물이죠. 근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미국 망명 신청을 했네요. 그러니까 미국 망명 신청했는 거는 저분이 뭐 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 자기는 지금 뭐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얼마든지 무슨 좋은 학교가 다 할 수 있을 텐데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연세 신학과 영국의 킹스 칼레지인가 그거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나오고 미국의 지금 신학 연합 기구에서 하는 석사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저분이 나는 뭐 그런 계통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신앙을 가있겠나 싶는데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성경만이 유일한 자기의 뭐 모든 걸 규정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이다. 그런 사고를 가 있는 그런 참 대단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저 사람이 도저히 이 나라에서는 이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나 이런 나라에서 못 살겠다. 나는 미국에다가 그렇게 종교적 망명을 요청한 거죠, 저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경적 진리 억압하고 자유를 배반했다. 애국자는 처벌하고 공산주의자는 찬양하고 신앙을 박해하고 한국에서 살 수 없어 떠난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저는 기독교인이며 세계 최고 IQ 기록 보유자로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다. 왜냐? 좌파 정부의 등장과 종교 탄압을 망명 이유로 꼽았는데 성경적 진리를 억압하고 선조들이 지켜내려 싸운 자유를 배반하는 친북 좌파 정부가 지배하는 한국의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며 오늘날 한국 정부는 애국자를 처벌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찬양한다고 했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 정치인들 네. 막 이렇게 잡아들이고 하는 것을 보고 막 특검이라는 명분 안에 아주 완전 개판이더구만요. 그래 특검 자체가 그뭐 기업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그게. 맞아요. 그 뭐 아무나 잡아가지고 족치고 해가지고는 뭐 사람이 말이죠 자살하도록도 만들고 뭐 오만 짓거리를 다 하더라.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특검을 가리켜서 미국의 특검 이름을 따가지고 미친 척 스미스다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미국의 트럼프를 조사한 특검이 있다고요. 네. 말하라고 지금 트럼프 별장까지 다 조사한 뭐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갖다가 뭐가 있는데 한국의 저 특검이 미국 고산 기지를 갖다가 압수수색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을 다 압수수색하고 또 소년범을 또 구속하고 1년에 이런 일들을 보고 아 저거 완전 미쳤구나 지금 대한민국 특검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국제 망신을 시키고 외교적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말이죠. 어떤 그 면장을 그 극단적 선택하도록 만들고 이게 뭡니까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정말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황교안이도 뭐 또 아마 압수수색하고 구속 앞으로요 위에 밑에가로 하고 모조리 그냥 이재명 반대하는 세력은 전부 다 잡아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럴 지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종교 탄압은 최근 한국 내에 일어나는 그 4단 오른쪽 끝에 4단. 네. 거기 보면 종교 탄압은 최근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인 압수수색과 구속 등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 세계롭교회 소년보 담임 목사와 구속과 순복음교회 극동방송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시설과 종교 지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면으로 가서 맨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이면의 오른쪽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미국 망명 이루어지면 한국 좌파 정부 문제 세계적 이슈 가능성 있다.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저거는 뭐 전 세계 인권 단체,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에서 엄청나게 비중 있게 다룰 겁니다. 네. 한국이 그렇게 경제 성장하고 민주화됐다고 이재명 가는 곳마다 유엔 총회 연설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 뭡니까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통해 가지고 자유민주 위협받는데 잘 우리가 극복하고 지금 하잖아요. 네. 말 것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맞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니놈들이 바로 그런 참 사악한 이 독재 정권을 하고 있네 인권을 유린하고 그런데 이걸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해보겠다 하거든요. 저게 바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 보실 때 지금 점점 옥죄 오는 것 같죠?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위태가리부터 정리하고 전부 다 그 저 반 이재명 반 지금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은 아마 국회도 국민의힘 위대 추경호도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 단계 두 단계 뭐 권성도는 이미 구속돼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또 정광훈 목사도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놈의 세력들은 그냥 자기들이 반대하는 세력들은 숙청 비슷하게 말이죠. 숙청하듯 혁명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여기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저들에게 완전 놀이개가 되고 짓밟히고 숨도 못 쉬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3면 자유일보 3면을 좀 보시면 자유일보 3면에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지금 이번에 그 추경호 전 그 원내 총무였던 분이죠.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였는데 그 2024년 12월 3일 때 그 대통령 탄핵 그거를 해제 비상계엄 해제 비상계엄 해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투표로 가는 걸 계엄 해제 표결 방해했다. 그래서 내란 세력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검이 영장 청구를 했더군요. 저것도 말이 되다 않은 게 국회의원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 자유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도 정당 당론으로 자유의사 할 수 있는 거고 원내대표니까 거기 참석할 수도 안 할 수 있고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라 거기 참여해가지고 반대할 수도 있고 우리는 집단을 뭐 하겠다. 이거는 국회의 권한이지 무슨 너무 크게 대해서 이게 내란 무슨 내란 결정도 안 되는데 내란 주동하려면 열만 내란 개 같은 새끼들 말이지. 지금 내란하고 있잖아요 쟤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어느 놈이 내란이고 어느 놈이 내란 그 동조단 지금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내란이 지금 만사 무슨 통치학처럼 비슷하게 떠들고 앉았는데 상권 분리 파괴하고 법도 그냥 그
어떤 한 사람에 맞춰서 모든 법을 뜯어고치고 있으면 이게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대법원장까지도 저 멋대로 그냥 조리돌림하고 그 대법원에 가서 사법 법대 위에 올라가 신성한 자기들 말 우리 교육에 때문에 강당이야 강대상 목사들 설교하는데 그 기어 올라가가지고 헛소리하고 말이죠. 저 완전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상 과거에 박정희 시대도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이름으로 가장된 저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놈들은 아예 주사파 세력은 민주주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자유민주를 파괴하는 바로 인민민주를 가고자 하는 김일성주의를 가고자 하는 그 사상이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저게. 그렇지. 저들이 말하는 민주는 인민이요 인민공산당원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번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이재명하고 여당 규탄대회 하면서 마스크를 썼네요. 권성동의 의원 이번 수사는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야당을 위헌정당화로 몰아 해산 심판 청구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 대통령이 이 일과 무관하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정당 해산 전초전을 시작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 네. 저 자기들이 그때 뭡니까 통합진보당 해산되듯이 위헌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해가지고 국민의힘이라는 저 보수 정당을 완전 괴멸식 없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중국 공산당처럼 자기들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노골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저기 일단 그 국민의힘은 4일 오전 긴급 의총회를 열고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를 야당 존립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멍청한 국민의힘아 이제가 그걸 아느냐? 보면 모르는 게 일찌감치 그게. 저 인간들 집단하고 무슨 뭐 정상적 대화할 집단이죠 저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 진작부터. 이제는 뭐 우리 각자 보수들 우파들이 나가서 각자 행동하던 것이 이제 광화문으로 총집결해서 연합됨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됐다 봅니다. 그 하단에 보니까 국힘이 시정연설 보이콧했고 이 향해서 범죄자 꺼져라. 이번은 모처럼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저게. 꺼져라가 아니라 뒤져라. 강제 집행해서 구속해서 수갑을 채워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이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도 범죄하면은 조사받아야 되고 구속해야 되고 처벌받아야 된다. 뭐 자기 말했으니까 자기 말대로 그래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대장동 그 사건을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중간 범들이 전부 다 구속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도 바로 거기 총책임자로서 그 뭐들 해야 되는데 이제 가지고 뭐 또 국회에서 재판 중지법 만든다 하다가 이름이 안 좋으니까 국정안전법 개나봐 이거 어쩌는 가증스러운 놈들 참 가증스럽게 짝이 없어요. 이제 좌파들 하는 짓거리는 보면 저게. 근데 이번에 장동혁이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했네요. 이 정권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을 때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 돼야 한다. 장동혁이도 말만 하지 말고 광장 나오란 말이 왜 안 나오는데 왜 뒤에서 뭐 소리 지르는 저게. 그리고 송인석이도 사법부 파괴하고 야를 지우려는 그러니까 야당을 지우려는 폭주 정권에 맞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다 함께 모여서 이제 강력하게 국민저항권으로 맞서야 할 때가 그렇습니다. 됐잖아요. 이미 저 광화문에는 토요일마다 정기 집회로 많은 사람들 오니까 거기에 국힘 지도부와 그리고 또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세력이 총망라해가 투쟁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야당들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정치 탄압이고 그리고 정당 해산해서 야당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프레임이거든요. 지금 예. 너들 까불면 다 없애버려. 하나하나 잡아야 있잖아. 하나하나.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야당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데 두 번째 가서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가 내란이 될 수 없다. 그게 어떻게 정치적인 건데? 아니 자기 의사들하고 정당 의사들 하는 거지. 그 무슨 놈 뭐 내란 뭐 계엄이 됐든 뭐 됐든 아이 우리는 계엄 지지한다가 뭐 할 건데 그래. 그렇죠. 병치겠들이 참. 아니 그런데 이게 그 중대 범죄가 됩니까?
범죄는 무슨 범죄? 국회 상권 분립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각각 개인적 국회의원은 전부 다 헌법기관입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을 갑니다. 그게 헌법에 보장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헌법기관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가지고 아니 정당 의사에 따라 가지고 계엄을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는데 무슨 계엄 찬성했다가 그 내란이야. 내란 최종 대법원 결정도 안 해서.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정상적으로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치 행위에 한 거를 결탄고 그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게. 어떻게 이게 형사 영장 청구를 하냔 말이에요. 말도 되도 않은 짓거리 하는 거죠, 저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몰아서 정당 해산을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예. 몰고 가는 예, 거죠. 예. 예. 그러게 원내 대표가 그래 되면은 예. 당연히 거기 있는 모든 정당 자체도 없애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사악한 지금 어둠의 세력들, 붉은 세력들 그 속에서 중국 공산당 흉내를 내면서 다 없애버리고 자기 쫄다고도 새끼 정당들 며칠 두르고 거기에 중국 공산당처럼 일당 독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을 하고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지금 하는데 이제 들어오면 기소를 시키든지 재판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어떤 건수가 되면은 이제 저들 다수결로 밀어 다수결 그러니까 의회 독재가 나타나서 의회 독재를 해가지고 그 전에 그 통진당 해산하듯이 국민의힘 해체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해산해가지고 헌법재판 제소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거기서 뭐 그 새끼들 전부 다 그 현재 구도로 볼 때 좌파들이 많으니까 자들 유리하게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의회 이 민주주의도 이제 다 끝난 거 상권 분립도 끝난 것 같고 이제는 그 다수결에 의해서 입법 독재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지네요. 입법 독재를 넘어서 나는 볼 때 중국식 시스템으로 간다 이래 보는 거지. 그래요. 열받는데 우리 백두산 전기노 뭐 그거 한번 나의 조국 한번 듣고 우리 네. 조국을 사랑하고 지키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있을 때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참 많이 불렀던 군가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군가도 되고 그 국가를 위한 그런 가요도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저게. 자, 국가 민족을 위하여 참 저런이 그렇게 18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나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참 인물입니다. 사실상 그 지금 현재 있는 방위산업이고 전자산업이고 조선이고 전부 다 저때 다 기초를 놓은 겁니다. 맞아요. 현대 정종 회장께서 그 조선 들어가려고 하는 걸 좀 주저주 할 때 박정희 대통령 막 호통을 친 겁니다. 기업가들은 말이지 쉽게 돈 버는 것만 하고 이렇게 험난한 거 이런 거 모험적인 거 안 한단 말이야 하면서 막 호통을 치니까 막 받들어 가지고 이제 정종이가 대모험의 길로 갔은 거죠. 그게 전 세계 조선업의 최고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때 조선업이 또 이 포항제철이 없었다면 그렇습니다. 포항제철에 그 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자동차, 자동차. 조선 이런 게 그렇죠. 다 유관업지 다 활성화된 거죠. 참 대단한 인물. 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대 기업인들을 하나의 단순한 기업인보다는 정말로 국가의 어떤 부를 창출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애국지사로 보입니다. 나는 그 당시에 기업인 뭐 정주영, 이병철, 박태준 그리고 김우중을 우리나라 세일즈의 최고의 인물이죠. 그게. 그렇죠. 대우. 자, 그러면 이제 사면 자유일보 사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일보 사면에 이 김종숙 옷값 재수사. 요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요 이 대통령하고 정청래하고 권력투쟁 때문에 이게 튀어나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미 벌써 두 세력은 그렇게 보고 있는 특히 변희재 같은 사람 그런 걸 잘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저 명청대전이에요? 멍청대전이요? 명청이죠. 명나라와 청나라 대전이다. 그래요? 중국에 명나라 청나라 있잖아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다시 일어섰잖아요. 그게 중국이. 그래 명나라는 중국 본토에 일어났던 나라고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인데 결국에는 만주족이 세운 만주족은 옛날에 중국 본토 한족들을 오랑캐라고 했거든. 저게. 그렇죠. 오랑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청나라 오랑캐들이 중국 대륙을 삼켜버렸죠. 그래 청나라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명나라는 역사의 대학교로 사라지고
우리나라 조선은 괜히 이미 벌써 명나라가 다 기울어졌는데 그동안에 명나라하고 4대 관계를 유지하던 우리 조선의 조정은 계속해서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명나라 의리를 갖다 배신할 수 없다. 이렇게 명나라가 이미 벌써 청나라의 세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국제 외교에 잘못해가 나라를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다 장하고 우리나라 조선을 쳐들어낸 게 바로 그 병자로는 이어지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외교를 잘못 알고 잘못 판단하면 나라를 망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저기서도 명청전에서는 청이 이기겠네. 역사 이래로 보면 항상 후발이 선발을 이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삼국이 보십시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잖아요. 네. 신라가 제일 후진 나라야 그때. 제일 동쪽에 치우쳐가지고 그때 모든 문물은 중국 대륙으로부터 들어오는 게거든. 네. 이 신라는 동쪽의 영남 지역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중국 대륙과 직접 거리 먼 거야. 그렇게 백제나 고구려는 굉장히 중국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일찍이 화려하게 문명을 꽃피웠는데 제일 후진 저 뒤에 있던 저 나라가 결국에는 이 전부 다 집어삼켜 버리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거기 그러면 한번 어디냐면 14면 그 자유만평 그림 좀 한번 띄워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홍동명 목사님한테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다. 14면 만평 저것 좀 보세요. 이 길이 아닌가비요? 뭡니까 저 밑에 누구야? 예? 저게 차기. 밑에가 정청래 같아. 정청래 그림 저것밖에 안 보이나? 좀 더 올려보지. 저렇게 나와. 그러네. 네. 누군지도 분간하기 힘들도록. 얼굴 보니까 정청래야. 차기. 그러니까 차기를 잘라버린다. 예. 이재명 재판 중지법, 이재명 정자 분주법 이 길이 아닌가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재판 중지법 하면은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잖아요. 그거는 노골적으로 하니까 그것은 역풍을 받았거든. 그 짓 하려고 하다가. 그래 이름을 바꿔가지고 무슨 국정안전법에도 그게 그기다. 어제 손바닥가 하늘을 가르냐 하면서 국민들이 막 강한 여론의 질타를 하니까 결국에는 야 이 새끼 봐라 이거 내 개망신시킨데 이거 날 가만두지. 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말이자. 검찰로 하여금 공수 취하해보면 다 끝나는 일인데 그 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 눈치도 없이 지난다. 또 이 정청래는 이래가지고 완전 그냥 망신을 주자. 이래가지고 저래 했는 건지. 그래서 저 자르네. 저 줄을 잘라버리네, 저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치각, 태격, 아까 말한 대로 김영수도 그래. 다시 이제 검찰을 통해가 재수사하라. 이 지시를 내는 걸. 검찰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지식 없이는 전직 대통령 부인되는 거 조사할 수가 없는 거지. 같은 편끼리. 그러니까 저기 조그만 글씨가 저거네. 나를 영매겨? 그래 나를 연맥에 그리죠. 나를 그러니까 괜히 그 쓸데없이 거기 끌고 부서를 만든다 이거죠. 내 시기도 안 일을 갖다가 지가 해가지고는 말이죠. 정청래 내 해가지고 이재명 재판은 원천적으로 없앤다 했지만 저것도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다. 이재명 재판 중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끊어버리네. 끊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도록 만드는 거지 저게. 너는 아니야 하는 식으로 잘라버리는 거야. 차기가 아니다. 차기 너는 아니야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 지자체 선거 직후에 당 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거든. 정청래 그때까지야 지금 기한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김민석이를 서울시장 출마시켜 가지고 해야 된다는 소리지만은 이재명과 그 입장에서는 아니고 그 다음에 펼쳐질 그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을 내세워 가지고 정청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만일 정청래가 다시 재선해 버리면은. 계속해서 그냥 힘쓸 때 전반기에 초기에 힘쓸 때 힘 못 쓰고 정청들 끌려다니니까 만일의 경우에 다음에 정청을 또 해본다요. 그러면 정청을 그 다음에 국회 공천을 가지고 되는 거야. 그러다면 완전 그냥 꼼짝 못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시기들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은. 맞아요. 참 자유일보가 다양하게 일을 잘 다루네요. 내용이. 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차명진이가 그리는가요? 모르겠어요. 누가 그랬는지. 차명진 맞네. 그래요? 예. 차명진이 있잖아요. 그 사람. 그러네. 예. 작가. 그 사람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 그렇구나. 자, 사면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강용석 정 부산시 당위원장 경선 이가 직접 영입한 유동철 컷오프. 잘라버렸다 이거죠. 네. 정청래가. 그 자리에 자기 라인 변성한 안쳐. 하여튼 정청래가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애초에 정청래가 당대표 되기를 바랬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잘했고 아주 비호감 중 비호감이 저 최민희를 갖다가 가방에 잘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완전 점수 다 까먹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막 나가는 뒤에는 문재인이 있다. 그렇죠. 문재인이고 그보다 문재인보다 더 센 김어준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가 본진 김종숙을 급습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다시 조사해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네 소위 문재인 세력의 본질이 바로 김정숙으로 보는 거죠. 저게 저걸 갖다 검찰을 시켜가지고 급수받도록 만들었다. 저거는 최고의 권력자 그 승인 없이는 그 불가능한 사건이지 저런 것도. 그 여기 강신업도 재판 중지법 여론 탓에 안 한다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정 한판 붙었기 때문에 철회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예? 아니 그래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 쓸데없이 그 재판 중지법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만 이상하게 여론에 물매를 맞도록 만들고 어렵고 국민들이 전부 다 그 대당독의 그 제일 원흉은 바로 이재명이다라고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아니 그렇게 이재명이 아니면 말고 재판 중지법을 만든단 말입니까 저게? 그렇지. 두 번째 단에 그는 정청래가 저렇게 막 나가는 이유는 뒤에 김어준도 있지만 문재인도 있다. 김어준이가 문재인 보고 머리 쓰는 형님 가잖아. 정청래에게 자기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 없기에 변성한 임명은 문재인 쪽 생각일 수 있다. 그래서 본진을 급습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숙 여사를 급습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에 이재명과 정청래 세력의 권력투쟁 사건 같으냐고 묻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거기에 강신업 변호사도 그런 얘기했네요. 정청래는 문재인 편이라며 경찰이 무혐의 결론 내고 검찰 송치했는데 갑자기 김종숙 옷값 의혹 수사를 다시 하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청래가 이재명 측근 유동철을 컷오프했다. 그리고 이재명가 세안하는 사람을 잘라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청래가 실질적으로 여의도 대통령이야 그게. 그리고 이 사람들 상권 분립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통령 세 사람이 상권 분립돼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거야. 충정래 김어준이 그리고 용산에 이재명이 여의도에 정청래 이 세 사람이 권력을 분담한다 이런 비아냥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재명 입김이 들어간 거 아니냐는 의미 제기된다고 했는데 이어 재판중지법을 여론 때문에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 여론 때문에 뭐 할 걸 안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자중진한 일하기 때문에 저리 되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 뻔뻔한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안 그래도 김어준이 이재명 보내려 한다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어준이가 아주 총통이구만. 그렇습니다. 그 뭐 백수십 명 그 앞에가 알련하고 좀 불렀다가 국회의원 뭐 더불당 불렀다가 막 총알같이 달려가지고 누구든지 지 과를 막론하고 이게. 그렇구나. 그 맨 끝에 오른쪽에 보면 이재명 유죄를 자백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도 유죄라서 그런 거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전 국민들이 다 그래 알아차려보는 거죠. 꾸린 게 있으니까 저걸 재판 중지법을 만드는구나. 저런 저질적인 법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전부 다 요건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이재명한테 돌아가는 이재명한테로. 정청래가 법을 만들면 정청래 만들지만 망신은 이재명이 망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범인을 다 온천하가 다 들통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죠. 지금. 그래도 밑에 단에 보면 끝나지 않은 이 방탄 밑에 하단. 끝나지 않은 이 방탄. 그러니까 여당은 공소 취소 아까 말한 대로 검찰이 공소했는 걸 다 취소해보면 다 끝나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배임죄 폐지해보면 다 끝장 나쁘잖아요. 배임죄로 그래 된 거거든. 배임죄란 말은 저게 그렇죠. 대장동 저게 그렇죠. 배임죄로 제목 자체를 법에 없애보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깜빡이가 있는 사람도 다 나와야 되고. 그렇죠. 처벌 불가고 국고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국가 손실뿐만 아니고 앞으로 공무원들 부정 행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지 저런 거 대보면 저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지금 나라가 지금 참 기가 막힌 거는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렇죠. 전부 다 그렇죠.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언제부터입니까? 방탄법, 방탄국기대에다가 지금 대통령 대도 계속해서 그냥 저 한 사람 때문에 온갖 가지 악법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 지금. 그 여기 보면 대장동 1심 판결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명백히 드러났다. 그 이번에 그 대장동에 5명 다 구속됐잖아요. 예. 그러면 뭐 거기에 최고의 지시하고 명령했던 이재명이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서두에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건 누가 봐도 그 판결문에서 이재명을 지시하고 있는 글은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도 겁이 나니까 저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그뭐 배임죄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법제처장 그 양반 말대로 무죄다, 저 죄가 안 돼, 성립 안 된다라고 떠들었으면 빨리 재판 받아가 깨끗하게 하는 게 최고 좋잖아 그게. 그래서 이제 배임죄 폐지 이 혐의 면소 가능 대명부는 재계 오랜 수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얘기했는데 개백애들 저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거든 그게 음성적으로. 그래 그 사람들이 소를 들어주는 것이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야당이 그 얘기했네. 기업 압박 법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와 위하는 척 눈 가리고 아웅. 그건 잘 표현했네. 그건 맞아요. 네. 예. 지금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나라가 지금 이게 나라가 아니여. 나라가 완전 그냥 다 송두리째 무너진 거. 그러니까 개판돼. 국민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저들에게 권력을 위임해 줬는데 지금 저들이 그냥 막 국민도 없고 나라도 없고 미래도 없이 저렇게 막 가자 그러면은 국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국민들 들고 일하는 수밖에 없죠. 이런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은 병신이 되는 거죠. 우리 전부 다. 이제 우리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국민 저항권이죠. 그렇습니다. 뭐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침묵하면 그건 비겁한 놈들이고 그건 국민 자격도 없는 놈들이 그거는 저런 불의한 정권들 아니 4.19 때 그런 참 용감하다고 하면서 왜 이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국민 저항권에서 이제 각자 놀던 보수 지금 싸우던 사람들이 다음 주에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다 연합해 가지고 우리 한번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적인 자유민주 공화국으로 대한민주공화국으로 다시 복구시켜야 된다. 지금 저는 이번 기회에 말이죠. 예. 그 좌파 세력들이 예. 마치 생선 썩은데 파리가 와서 막 구데기 까놓듯이 다 예. 몰려드는 것 같아. 먹을 게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싹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그 한마디 파리 해주시죠. 천하는데 보면은 뭐 파리가 아무리 끌어도 에프킬라 뿌리 뿌면 그대로 죽어보거든. 그렇지. 나는 우리 교회 그 말벌집에 한 번씩 나타나요. 이만한 크게 자랄 때까지 말벌이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위험하고 어른도 위험한데 저런 그런 말벌을 이제 에프킬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겨냥에 탁 뿌려보니까 그 거센 말벌도요. 에프킬라 싹 스치면 다 떨어져. 대단합니다. 에프킬라 위락이. 그러니까 저 똥파리 같은 저런 잡벌레 같은 그 바퀴벌레 같은 놈들은 전부 다 에프킬라 체가 다 죽이듯이 다 제거해야 되지. 좋습니다. 자, 오늘 아주 심각하게 다룰 문제가 오면에 나오는데 우리 자유일보 오면을 좀 한번 봐주시면 여기 여주축제 중공군 행진 영상 논란 무대엔 중국기 개양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정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전국 곳곳에도 중국 국기 개양에 논란이 되고 있고 한국 전통 축제 영상 공개돼 지역 주민 관광객들 깜짝 놀라. 아니 이거 문화 축제였거든요. 그 미쳐도 보통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니죠. 저런 것들은 뭐 실수고 나발이고 떠나가지고 다 조져야 되는 게 지금 잡아가지고 저게. 저기 무슨 북한은 인민공화국 길을 휘날리더만 이제는 완전히 중국 깃발을 휘날리고 중공군이 행진 영상을 쭉 돌리고 저기 무슨 나라 저런 나라겠어 저게. 아니 이게 문화 축제에 왜 중공 군인들이 행진하는 게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마시가 한참 가는 거야. 구석구석까지 집앞까지 지역까지 다 썩어 빠지는 게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금 그 여주 축제의 이사장 이순열이잖아요. 예. 그 이순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를 만드는데 조폭마누라 그 영화를 만들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 조폭마누라도 이게 그
중국과 함께 그 배우들을 한 그런 영화더라고요. 조폭마누라. 예, 조폭마누라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완전 친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에 중국군 행진 영상만 나온 게 아니라 오성 홍기 중국 국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공 행사에 군사색 짙은 중공군 보고 오라고 저거 틀어준 건가요? 뭐 하여튼 나는 참 우리나라의 중국의 그 그림자가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깊이 지금 이미 스며들고 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지금 뭐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언론, 뭐 정치권, 학계, 저런 지방의 그 어떤 그 정치인들까지도 전부 다 전개돼 있으니까 은근슬쩍 중국을 떼어주는 저런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저 그림자를 못 걷어내면요, 우리는 저들에게 앞으로 지배당하고 종노를 하고 불쌍한 민족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 그 중공군 저 행진 영상을 보면 6.25 전쟁 때 그때 그 중공군이 밀고 내려와 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난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까? 그러게 그참 반만년 역사 속에 중국을 우리나라 개입해가지고 끝없이 시달리도록 만들고 결국 우리의 통일을 목전에 두고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그 통일을 갖다가 놓쳐버리는 그런 역사의 아픔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때 무찌르자 오랑캐 뭐 이런 노래까지 불러댔겠어요. 초등학생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을까지도 다 우리가 이 인민공화국 같이 돼서 마을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전국민의 마을공화국 지금 이거 보니까 마을 축제하는데도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두 번째 단 오면 하단에 그 두 번째 단 네 거기 보면 하지만 거기서 한번 띄워보세요. 예, 그 하지만 그 SNS에서 한국 전통 축제에서 그 한국 전통 축제에서 중국 공연이 등장한 이유가 뭐냐 이런 비판 영상이 빠르게 예. 돌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운동으로 중국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싸우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게 14억 대 5천만입니다. 우리보다 뭐 몇 배입니까? 한 18배 많잖아요 그게. 18배 많은 거대한 인구에다가 경제력까지 밀어붙이면 우리나라는 그냥 속절없이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종북 세력, 친중 세력이 정권을 계속 잡으면은 이때까지 누렸던 자유민주 국가는 없습니다. 중국의 꼭두가시 노릇하는 그 불쌍한 나라로 전락하는데 아직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지역 축제를 하는데 중국 편향 중국 쪽으로 지금 편향돼서 나오는 거고 그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도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 지방 자치까지 지방 자치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은근하게 지금 스며들듯이 물이 스며들듯이 그렇죠. 이 중국 친중 세력이 다 전국에 다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교회들은 왜 멍청하게 있을까요? 그 눈이 멀어 있으니까 눈이 못 보고 현실에 안주하고 그저 내 밥이나 새끼 잘 먹고 교회 그저 안정되고 연보 잘 나오고 사례 잘 받으면 된다. 이러니까 목사들도 뭐 몸살이고 안 나오고 그냥 누군가 대신하겠지. 마음속에 불안을 느끼면서도 나는 말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라 이꼴이 이 모양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저쪽에 그 끝에 앞서 지난 7일 제주 우도 해변에서 최근 오성 흉기가 줄지어 꽂혀 있는 장면이 SNS를 통해 확산된 논란이 일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촬영된 영상에는 제주 해안도로를 따라 태극기와 함께 오성 흉기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지금 나라가 이제 완전히 중국화되는 것 같아요. 뭐 벌써 그거 하면 오래됐습니다. 이 진행되는 게. 근데 요즘에 이제 저들이 주장하는 그 네오막시즘, 예. 네오막시즘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기존의 막시즘 플러스 휴머니즘 그래서 사람 중심 예. 그러면서 인권을 강조하는데 거기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책에서 예. 한국에서 실시하는 건데 혁명의 대상은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나와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 뭐 기독교 유실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실론 자체가 이 유물론주들한테 최대 적이죠, 그냥.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냥 잠자고 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갈 줄 아는 것 같아요.
멍청하죠, 멍청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교육이 돼서 지금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이 다 구축이 돼서 지금 기동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또 이게 교육이 문제잖아요. 오면 하단을 좀 한번 보시면, 오면 하단에 보면 이게 이제 자유일보에서 다뤘는데, 정치판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바르게 했더라고. 전교조는 즉각 손 떼고 물러나라. 그래서 자유통일당 논평서 강력 주장을 했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 정책 경쟁 아닌 이념 대결로 흘러 교육이 무너지면 자유도 무너진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국회를 해산시켜서 입법 독재로 가고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그리고 마을마다 있을 수 없는 중공의 이 중공군이 행렬을 하는 것들이 뻐젓이 축제에서, 마을 축제에서 보여지고, 그리고 중공기가 휘날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났다. 그러니 우리는 광화문에 나와서 우리 태극기하고 그 다음에 성조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나는 일에 우리 국민이 함께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